자, 출력된 거 다 한꺼번에 대고 확인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지수 파트만 꺼내갖고 조금 프린트를 준비해 주세요. 지수 파트 먼저, 나머지 출력은 좀 기다려 주시면 되니까 지수 파트부터 자, 노트 같은 것 좀 하나 준비해 주시고 연습장. 내용을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형구랑 세준이는 이제 한두 번 해봤으니까 지수 수원 내용적인 부분들을 알겠지만 또 다시 말하면 또 까먹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한번 쭉 자세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부분을 지루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들어야 이제 본인이 좀 다시 까먹었던 부분들 상기시킬 수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도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예시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갖고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약간 그 마플 시너지 같이 옆에다 두시고 그거 병행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영상 다 보고 있죠? 대답 한 번만.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2학년 과정 수원 배우게 되는데요. 그죠? 자, 수원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파티션이 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지수 로그에 대한 파트고요. 첫 번째 단어는 지수랑 로그 형태 파트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삼각함수가 돼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삼각함수 파트가 되고 세 번째 파트는 이제 뭐야? 우리 수열 형태 파트가 되죠. 자, 수원 파트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 교육과정 전에는 지수 로그가 약간 문과에 대한 이런 형태의 파트였고요. 그다음 삼각함수가 이과석에 있는 그런 형태의 단원이었죠. 실제로 삼각함수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삼각함수를 미분한다든지 적분한다든지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삼각함수를 미분 적분하기 위한 어떤 삼각함수만의 공식 이런 것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정리가 되게 되는데 이제 미적분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애들은 특히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봐주셔야 되겠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문과 과목,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수 로그랑 수열, 물론 삼각함수는 여기서 나오는 삼각함수는 하셔야 됩니다. 더 심화된 내용들이 안 나오는 거지. 어느 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수1에서 이제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지수 로그랑 수열은 좀 문과적 형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암기가 되고 푸는 형태만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푸는데 크게 막 이렇게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삼각함수는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좀 이과적인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고 이런 형태를 뭔가 파인드 찾는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삼각함수는 오케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다 이런 형태의 해석들이 꽤나 많습니다. 약간 함수다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 로그랑 삼각함수랑 수열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지수 로그입니다. 자 지수 로그. 자 특히 이제 지수와 로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 이제 마인드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 로그는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숫자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이 편합니다. 와 이게 뭐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수를 배우고 우리 무리수 배울 때도 그랬죠. 무리수라는 새로운 수체계를 배우게 되고 그 무리수를 사칙연산하는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유리화라는 놈도 하고 그죠? 우리가 지수라는 형태의 숫자 그리고 로그라는 형태의 숫자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게 되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뭐해? 숫자를 배웠으니까 그 숫자들을 연산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죠? 특히 이 지수 파트는 우리가 고1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한 터라 그렇게 막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수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을 하고요.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 문제 풀면서 상기시켜주고 이 다음에 이제 로그 파트 가면서 한번 문제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수라는 형태를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듭제곱에 대한 개념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듭제곱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어떤 A라는 형태의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야. 자, A를 4번 곱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를 4번 다 곱하는 거 좀 쓰기 귀찮잖아. 요런 거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요따구로 이제 지나가면 우리가 이걸 다 쓰기 귀찮으니까 몇 A로 써? 4A로 쓰죠. 맞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도 이렇게 다 쓰기는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A의 몇 제곱이다? 4제곱 총 4번을 곱한 형태다 라고 해서 요 위에 있는 부분에다가 4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A를 쭉 곱해져 나갔을 때 A를 몇 번 곱하게 되면 N번 곱하게 되면 오케이? 우리는 얘를 이제부터 뭐라고 정의를 하자? A의 N제곱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런 거듭제곱 계속 곱해져 나가는 형태들을 N번 곱했을 때 이제부터는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좀 할 거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요 위에 때가 위에 있는 부분 요 놈 시기를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뭐라고? 지수라고 표현을 할 거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 요 밑부분을 우리는 이제부터 밑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요 밑과 지수에 대한 형태들을 일단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2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아 2가 3번 곱해진 거구나. 5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 5가 4번 곱해진 거구나. 만약에 밑이 다르게 되면 예를 들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얘는 2가 3번 그냥 곱해진 거고 3은 몇 번 곱해진 거다? 5번, 5번 곱해진 거다. 이따구로 또 식을 정리할 수 있겠지? 요 거듭제곱에 대한 개념들을 일단은 상기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 가지고 계속 놀 거예요, 지수. 자, 그럼 이제 요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했어.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나면 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 조금 한 번만 더 좀 표현을 좀 해봅시다. 우리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루트 개념 배웠을 때 거듭 제곱근에 대한 개념들을 배웠죠. 자, 거듭 제곱근이라는 형태의 개념이 x를 몇 번 곱했을 때 2번 곱했을 때 요놈 값이 a가 되는 형태를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x 제곱을 시켰더니 얘가 4가 됐어. x를 제곱시켰더니 4가 됐어. 그러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양변에 루트를 취하게 되면 x값은 뿔마 2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었죠. x를 제곱을 했어. 이때 뭐 얘가 3이 되면 x제곱이 3이 되면 우리는 그 x값을 이제부터는 뿔마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제곱근에 대한 형태를 배웠어요. 오케이?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형태까지 배웠냐면 우리가 x제곱을 해서 0이 되는 형태의 부분은 x가 0 하나밖에 없었고 x제곱이 4가 되는 또는 3이 되는 이런 형태의 양수값이 되는 형태는 항상 뿔마로 2개씩 진행이 됐었지. 만약에 그런 x제곱이 음수가 되게 되면 실수 범위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어요. 얘는 또 새로운 수체계인 뭐로? 복소수로 넘어가서 i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 파트 배우는 거와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 제곱근에 대한 개념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그 다음 두 번째 뭘 배웠냐면 자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뿔마 2 그리고 이런 뿔마 루트 3 이런 0 이런 놈들을 결국 4의 또는 3의 뭐라고 불렀어요? 얘네들을 제곱근이라고 불렀죠. 4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는 거야. 4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형태? 4가 되는 형태를 찾아라.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됐고 제곱근 뭐야 3의 제곱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형태? 3이 되는 형태를 찾아줘라. 이런 형태로 해석을 했죠.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 좀 마인드를 좀 신경 써볼게요. 우리가 어떤 x제곱이 a가 되는 이런 형태를 찾을 건데 이때 우리가 a의 제곱근 자 이때 a는 양수로만 좀 정리를 합시다. a의 제곱근 이렇게 되면 얘는 뿔마 루트 a다 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제곱근 a 요 개념을 배웠죠? 제곱근 a는 무슨 뜻이었어? 얘랑 조금 의미가 달라요. 제곱근 a는 그냥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루트 a가 돼요. 그지? 루트 a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루트 a 형태가 됐었죠. 괜찮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a의 제곱근일 때 a가 양수면 이렇게 뿔마로 되는 형태를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 제곱근 a 하면 얘는 그냥 루트 a 값.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무슨 값만 얘기를 했어? 양수 값만 얘기를 했어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네들을 확장을 시켜갖고 2학년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확실히 하게 합니다. a의 제곱근 요따구로 식이 진행이 되면 얘는 제곱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애들 놈이라고 합시다.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놈을 이제부터 우리는 뭐다?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자 그렇게 x제곱이 a가 되는 형태를 발생을 시킬 건데 a가 만약에 양수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뿔마 두 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a가 만약에 그 값이 0이 되면 얘는 한 개만 등장이 됐었고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물론 복소수 체계에서는 있지만 실수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 값이 만약에 양수가 되면 x값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a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등장이 됐었고요. a가 0이면 얘는 한 개, 0 하나밖에 없었죠. x값은 이렇게 하나로 등장이 됐었고 a가 만약에 음수면 얘는 몇 개? 0 이거 한 개죠. 이렇게 씁시다. 한 개 0이에요 실제로 값은. 자 그 다음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존재할 수 없었다. 어디에서는? 실수에서는. 자 실수 범위에서는 이런 게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괜찮아? 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기본 베이스로 상기를 하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부분까지 괜찮지? 세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수원 과정에서는 얘를 이제 확장을 시켜요. 우리 이제 대가리도 컸기 때문에 그지? 제곱에 가지고만 이제 노는 거는 조금 그시기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x의 제곱만 가지고 놀 게 아니고 얘를 n제곱으로 확장을 좀 시켜보자라는 거야. x를 n제곱을 시켰더니 뭐가 됐어? a가 된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그죠? 나는 그러한 방정식의 근인 x값을 구해주고 싶은 건데 이런 x값 우리가 제곱해서 a가 되는 거를 루트 a라고 쓰죠.
세제곱에서 a가 되는 거를 세제곱근 a라고 씁니다. 그러면 n제곱해서 우리가 a가 되는 형태를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x값을 구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루트를 똑같이 쓰기는 하는데 요 앞에다가 n 형태를 붙여줘요. 조그만하게. 여기 보이니? n제곱 여기 조그만하게 n제곱을 좀 쓴 거야. n이라고. 그렇게 쓰고 a를 쓰게 되면 요놈 식기가 결국 n제곱을 시켜서 뭐가 되는? a가 되는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x를 세제곱을 시켰더니 얘가 3이 됐어. 난 이런 방정식을 풀 거야. 실수 범위에서. 그러면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근 3 형태가 되겠죠. x를 제곱해서 x제곱해서 뭐가 됐어? 2가 됐어.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러면 얘는 x값은 우리 뿔마 있으니까 뿔마 다 같이 쓸게요. 뿔마 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루트라는 형태는 제곱근에 대한 개념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앞에도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2가 있어야 돼요. 조그만하게. 근데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안 쓰고 생략을 하는 형태의 버릇을 많이 합니다. 수학에서는 어느 정도 꽤나 많이 쓰이는 형태의 문구들은요 생략을 좀 많이 써요. 나중에 로그 때도 좀 진행이 될 거고. 우리 생략하는 것도 뭐 있지?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는 생략하는 거 없나? 곱하기도 우리가 보통 많이 생략하죠. a 곱하기 b 할 때요 a, b를 이렇게 붙여서 써주게 되면 a와 b 사이에는 우리가 곱하기가 있다라는 형태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죠? 수학은 워낙 이제 처음에 이제 연구를 했을 때는 약간 노가다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죠? 옛날에 수학은 조금 철학이랑 좀 비슷했어요. 학문 자체가.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노가다도 해보고 식도 막 겁내 길게 써보고 너네 그래본 적 없겠지만 물론 나도 그런 적은 없지만 옛날 수학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수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불필요한 애들은 좀 생략을 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근 같은 경우는 2가 생략이 돼 있다. 요 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게 이제 세제곱근이랑 네제곱근 이렇게 해서 n제곱근을 이제 구하게 될 건데 그죠? 이런 n제곱근이 실수 범위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를 좀 보자라는 거야.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상황입니다. 짝수가 제곱근이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a 값이 만약에 양수라고 합시다. a 값이 양수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a 값이 양수인데 n이 짝수네요. 자 제곱근을 생각하시면 돼요. a가 양수인데 이거 제곱 아닙니다. n제곱이에요. 자 x의 n제곱이 a가 되는데 n값이 짝수네. 그러면 어디 범위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는 a가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그 n제곱근은 몇 개 나올 거야? 제곱근이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뿔마 개념이 나오겠죠. 플러스도 짝수 제곱만큼 해주시면 양수 될 거고요. 마이너스도 짝수 제곱만큼 해주시게 되면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그리고 n이 짝수라고 정의가 되면 n제곱근은 총 몇 개가 등장이 되겠다? 2개가 정의가 되겠다. a값이 0이면 얘는 한 개로 등장이 되겠죠. 제곱근이랑 같은 생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a값이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n제곱근이 홀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세제곱이 3이 되는 케이스 실수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네가 이해가 쉽게 이거 1로 좀 정의를 해볼게요. 자 결국 우리는 3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1 슥 넘어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형태인데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럼 나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1 또는 요놈 식기를 만족하는 근이 될 건데 요놈 식기는 허근이 나오지.
d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실수 범위에서는 뭐밖에 없어? x는 1이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홀수 차수일 때는 양수가 됐든 0이 됐든 음수가 됐든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실수 값은 몇 개 등장한다? 한 개씩 등장을 하더라. 괜찮아요? 자,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제곱근에 대한 몇 제곱근? n제곱근에 대한 성질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 꼭 어느 정도 베이스, 이해를 기반합니다. 이해를 기반한 요 베이스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걸로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지수에서는 사실상 물어볼 게 거의 없어. 왜? 고1 과정에서 이미 많이 연습했거든, 너네들이 지수 법칙을. 그럼 지수 법칙을 너한테 이거 풀어봐, 이렇게 해봐, 이런 계산 문제들을 잘 등장시키진 않아요. 어느 정도 1번, 2번 문제에선 등장이 되는데 잘 등장을 안 시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n제곱근에 대한 형태들은 너네들이 조금 헷갈려 한단 말이야. 갖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좀 설정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베이스를 좀 키워 나갑시다.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 거야. 인수분해를 했고요. 인수분해에서 만족하는 근을 찾았어요. 물론 실수인 값은 한 개밖에 없지만 뭐는 허근인 형태가 또 몇 개 나와? 2개가 나와요.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근이 총 몇 개야? 실제로는 3개입니다. 몇 차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x의 n제곱이 어떤 a값이 되는 형태는 이때 a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0은 제외예요. 오케이? 근데 사실 0 포함시켜도 되는 거거든. 근데 니들이 헷갈릴까봐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0이 돼도 이거 세제곱이 0 되는 거 0 하나죠? 세제곱이 0 되는 거 0 하나입니다. 그러면 근은 몇 개야? 3개야. 뭐야? 똑같은 근 3개가 있는 거죠. 이런 근은 우리 무슨 근? 삼중근. 중근에 대한 개념이랑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근데 사실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이러한 형태는 몇 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총 근의 개수는 항상 몇 개다? n개다. 자, 중요합니다. 원래 n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다? n개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표에서 뭐의 개수를 파악하는 훈련을 했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훈련을 했어요. 실근의 개수를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 총 근의 개수에서 실근의 개수를 빼게 되면 얘가 결국 뭐의 개수가 되는 거야? 실근의 개수를 빼게 되면 얘가 허근에 대한 개수가 되겠죠. 오케이? 이러한 개념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야. x를 내가 4제곱을 시켰더니 3이 됐어. 허근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나오겠죠. x 4제곱이 3이 됐어. 짝수 차수를 했더니 양수가 됐어. 그럼 실근 몇 개야? 실근은 2개야. 실근이 2개인데 총 몇 차야? 4차야. 그럼 허근도 몇 개다? 2개다. 오케이? 풀어볼 수 있는 형태긴 하지만 그 정도 개수까지 파악하는 훈련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민이 이해됐는가? 여기까지? 지금 밥 먹는다고 저거 자, 그럼 한번 문제, 요 관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등장이 되는지 또 어떻게 헷갈리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마플 시너지 1번. 자, 1번 문제 봐봐. 지울게요. 자, 마플 시너지 1번 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했네요. 자, 기억. 8의 세제곱근은 2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잘 해석해 봅시다. 8의 세제곱근. 자, 8의 세제곱근은 2다.
맞나 틀린가 애매하단 말이야. 2는 분명히 세제곱하면 8이 되는 게 맞는데 이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해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8의 세제곱근 밑줄 치시고요. 이제 얘를 해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중학교 과정입니다. 8의 세제곱근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x가 있는데 그 x를 몇 제곱해서?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형태? 8이 되는 형태를 찾아라. 이런 형태 해석이 되는 거죠. 뭔가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형태를 찾아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거 분명 2도 있지만 3차기 때문에 그 몇 개야 총? 3개야. 그죠? 자, 밑줄 칩시다. 실수라는 범위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으니 세제곱이 8이 되는 형태는 2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알파 값과 베타 값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2다. 틀린 말이 돼요. 헷갈리지? 쌤 2도 세제곱하면 8이니까 세제곱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야. 자,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8의 세제곱근은 무조건 2냐 이런 형태의 뉘앙스가 되는 거고 8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형태가 무조건 2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형태의 해석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니은은 조금 더 느낌이 달라요. 세제곱근 세제곱근 8 이런 형태인 거지. 얘는 2냐? 자, 세제곱근이라는 형태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결국 뭐야? 루트 그냥 8 이렇게 취해주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의미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세제곱근 8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슨 값으로 등장이 돼요? 좀 이따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이 형태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디귿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디귿을 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x를 4제곱했더니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16이 됐어요. 이런 형태 되는 거지. 자, 뭔가를 짝수 차수를 했더니 그게 뭐 나왔어? 음수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뭐는 없어? 실수는 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베이스 아까 제가 표를 그려드렸던 꼭 그리셔야 됩니다. 그 부분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형부 괜찮아? 이해 안 되는 부분 형부 듣고 있어? 응, 좋습니다. 자, 요 부분 일단 1달랑으로 지수 부분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세준이 여기까지 괜찮지? 자, 했던 거라고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이제 내가 정확하게 정리한다라는 느낌을 이제 니네들이 시험 볼 거야. 또 이걸로 너희들 이거 시험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거듭제곱 지수에 대한 표현들을 좀 배울 거고 그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형태? 연산하는 형태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괜찮죠? 자, 우리가 일단 그런 형태들 어떤 사칙연산 특히 이제 곱셈 나눗셈을 좀 하려면 지수에 대한 사칙연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 법칙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수 법칙은 따로 증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증명을 하진 않아요. 왜?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친구들은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자, 우리 지수 법칙에서 성질들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자, 내가 A의 M제곱 형태가 돼 있어. A를 N번 곱했단 소리죠. A를 거기다가 N번 곱한 형태를 한 번 더 곱할 거야. N번 곱한 거에다가 N번을 곱한 거기 때문에 A가 총 몇 개 있어? M과 N을 더한 형태만큼 있겠죠? M 플러스 N만큼 있겠다.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겠죠? 자, 두 번째 A가 N만큼 있는데 거기서 A를 N만큼 뺐어. 나눴어. 자, 나눈다는 소리는 다 약분이 돼서 사라진다는 소리지. 그럼 A가 총 몇 개 남았어? 라고 하면 M에서 뭘 뺀 거?
n만큼을 뺀 개수만큼 남았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잘 정리를 해주세요. 쉬어도 a의 m제곱이 있는데 그거를 몇 번? n번을 곱했어. 그럼 결국 a의 m제곱을 계속 n번만큼 곱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a의 개수는 총 몇 개야? m과 n을 곱한 형태만큼 있을 거야. 이따구로 정리가 될 거고 4번 a, b를 곱한 형태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m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자 우리는 지수에 대해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얘는 좀 별표 칩시다. 자 요건 꽤나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시면 a의 n제곱 b의 m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상 이 분배 법칙은 너네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는 요 부분을 요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들도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 문제에서는요 요 부분을 다시 묶어서 정리하는 형태로 꽤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자 3의 n제곱에다가 4분의 1의 n제곱을 곱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럼 우리가 이 n제곱과 이 n제곱은 같이 묶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4분의 3의 n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예시를 가지고 문제가 꽤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자, 다섯 번째 a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a를 한 번도 안 곱하게 되면 얘는 1 형태가 된다.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얘가 중요한 거죠. 우리 요 단원에서는 사실상 얘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n제곱근 a라는 형태는 결국 지수로 쓰게 되면 얘는 a의 몇 분의 1? n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된다. 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왜 그런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잘 물 흐르듯이 이해가 되는데 요것도 이해되죠? 0제곱이 1인 거? 요것부터 조금 하나씩 보시면 a 나누기 a는 몇이야? a 나누기 a는 1이에요. 그죠? 같은 값으로 나오면 자 여기는 지수가 1이 있는 거고 여기가 지수에 1이 있는 거지. a 나누기 a인데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나누기를 하면 두 개 뭐 한다 했어? 뺀다 했어요. 그래서 1 빼기 1을 해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려. 그래서 a의 0제곱은 몇이 되는 거야? 1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n제곱근이라는 형태의 성질이 결국 뭐였어? x를 n제곱해서 뭐가 되는 형태야? a가 되는 형태지. 그럼 나는 여기를 몇 제곱을 하게 되면 n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얘에다가 n제곱근 a에다가 몇을 곱하면 결국 n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몇이 된다? a가 된다. 그럼 나는 얘를 지수로 쓸 거기 때문에 양변에 n분의 1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여기 없어지겠죠? 그래서 n제곱근 a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의 n분의 1이 된다. n제곱근 형태는 결국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관계가 된다? 지수에서 역수 형태로 쓰이게 된다. 요 개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a의 마이너스 1제곱 a의 음수가 붙게 되면 실제 1은 사실상 크게 의미 없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얘는 뭘 취할 수 있다? 역수를 취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x입니다.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역수를 취해주고 이런 형태 정리가 되는 거니 얘의 계산값은 8분의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적당한 지수 법칙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사실 특히 지수 파트는요. 거듭제곱근을 좀 제외하고 지수 파트는 우리가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결국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계산. 너 이 법칙을 가지고 이것씩 계산할 수 있어? 이것 값 계산할 수 있어? 얼마나 쉽겠어. 우리가 또 사칙연산 덧셈 뺄셈 다 잘하잖아요. 곱셈 나눗셈. 그지?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요즘은 뭘 하지? 기탄 수학? 기탄 수학 하나요? 기탄 수학 같은 거 막 했었죠. 계산 사칙연산 하는 거.
앞으로 이제 계산은 니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보면. 옛날 사람들보다. 아 이제 내가 늙어갖고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 너네들이 이러한 형태의 계산들은 충분히 잘 훌륭하게 소화를 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충분히 연습을 해주신 다음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좀 할 건데 자 계산 앞에 앞서서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죠? 나랑 이제 경우의 수 파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 단원의 각 단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를 좀 갖고 이 단원을 좀 접근하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상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괜찮아?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경우의 수 부분을 풀 때는 나랑 수업 들은 친구들은 5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면 경우의 수를 그래도 조금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었고 함수 부분을 베이스로 잡을 때는 함수에 대한 어떤 정의들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 앞에 있는 개념들,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대한 베이스들 이런 것들도 막 정리를 했었어요. 자, 지수 그리고 로그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지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요 정도 어차피 계산할 거잖아. 어차피 계산을 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요 정도 2가지 조건을 조금 생각을 항상 해주시면서 문제를 푼다. 괜찮아요? 자, 우리가 사칙연산을 할 때 지수문 파트에서는요, 요거 좀 잘 적어줍시다. 우리가 모든 어떤 뭐라고 좀 할까요? 모든 계산을 할 때는 항상 그 마인드를 지수화한다. 자,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지수화를 해서 계산을 하는 훈련을 좀 해줍시다. 자, 어떤 애들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들. 세제곱근 x 뭐 이렇게 등장이 되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세제곱근 뭐 4제곱근 x의 세제곱 이렇게 막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이거를 막 여기서 막 계산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수로 표현하는 형태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모든 형태들을 표현을 할 때는 다 뭘로? 지수로 표현을 해준다. x의 세제곱근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x의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x의 세제곱을 4제곱근한 형태를 역수 취한 형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의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어. 돼? 그러면 얘는 x의 지수 법칙에 의하여 요거 2개를 뭐 한 거? 더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러면 계산이 편리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얼마나 편하니?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 쪽을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모든 계산을 무슨 화? 지수화하고 계산하는 훈련을 한다. 연습을 꼭 해주세요. 자, 2번째. 자, 우리가 밑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자, 밑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밑이 다를 때는 항상 밑을 통일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얘는 로그에서도 자, 밑이 만약에 다른 형태가 등장이 되게 되면 밑을 통일하는 훈련을 좀 해줄 건데 통일하는 형태는 사실상 조금 로그까지 개념이 익혀진 다음에 정리가 될 거고요. 사실상 지수 단원 파트만 보면 결국 뭐냐면 지수에서 아직 밑을 바꾸는 게 안 되는 거니까 밑이 같은 것 자, 밑이 같은 것끼리만 사칙 연산을 한다. 곱셈 나눗셈을 한다. 요 정도 느낌까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수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그 지수 단어를 대하는 태도는 한 요 정도까지는 항상 마음속 깊숙이 조금 각인을 시켜놓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주라는 소린 거야. 여기까지 콜.
괜찮죠? 아이 지수 너 없다. 내용이 끝났어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등장하는지들을 우리 그 마플 시너지를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유형 2번 볼게요. 자, 유형 2번을 보시면 자, 루트 27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루트 96. 에이, 야 이건 니들이 계산해라, 그죠? 이거 루트 값들 있는 거는 해야 되겠네. 4제곱근인가 이거? 4제곱근이구나. 미안합니다. 4제곱근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제곱근인 줄 알고 안 하려 했어. 자, 우리가 옆에다 써놓읍시다. 15번. 자, 15번 옆에다가 얘는 거듭제곱꼴로 돼 있으니 거듭제곱근 형태로 돼 있으니 얘를 뭘로 바꾸고 지수로 바꾸고 우리가 훈련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항상 마인드를. 자, 27은 세제곱이고요. 우리 4제곱근 27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지수로 고쳐지게 되면 결국 3에 27은 세제곱이죠. 얘는 4분의 1제곱이지. 결국 곱해주시게 되면 얘는 4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곱하기 3에 4제곱근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몇 분의 1이 돼요? 4분의 1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지수 법칙을 쓰게 되면 3에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몇이 돼? 1 형태가 돼서 계산값이 3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96의 5제곱근은 96의 5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자, 96을 소인수 분해시켜주시면 3 곱하기 32죠. 그러면 얘는 2의 5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수로 바꿔놨더니 우리는 무슨 법칙 쓸 수 있고 분배 법칙을 써줄 수 있고 분배 법칙을 써주시게 되면 2의 3의 5분의 1제곱이다. 돌려주지 마요, 웬만하면. 자, 근데 분모에도 뭐가 있어? 3의 5분의 1제곱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니까 계산하시면 몇이 돼? 2 형태 되겠다. 그래서 2랑 3을 더해주시면 결국 값은 몇이다? 5다. 이따구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17번 문제. 그렇게 지수로 바꿔서 1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답 나온 사람들은 답 얘기해 주시고 채팅창에다가. 형구 3? 세준이 3 나왔다는데. 형구 3. 지민이 3이 나왔을까 과연? 어떨까? 하하하하. 밥을 먹고 있나요 지금? 손가락이 없나 지금? 다 쓰는 손가락이 있어서 지금 연필 짚고 있지 지민아? 예. 지민이 이거 어차피 한 번 더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만 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그리고 계산 연습하세요. 꼭. 자, 22번 문제 봅시다. 22번.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수 법칙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지수 범위에 대한 미체 조건이 옳은 것은 했네요. 이것도 이제 말이 이제 좀 어려운 거지. 어떤 의미냐면 나는 ax 제곱을 정의를 할 건데 만약에 지수가 자연수야. 요놈 시기가 자연수야. 얘가 만약에 자연수라면 얘가 이 전체 값이 실수가 되려면
A가 어떤 조건일 때만 실수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X가 만약에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로 적용이 되면 A 값이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3이든 뭐 0이든 상관없이 다 들어가요. 루트도 들어가고 심지어 뭐 분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X가 자연수면 밑은 어떤 형태가 되든 얘는 무조건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 법칙에서 우리가 뭔가 되는 거는 실수 범위에서는 다 된다. 이쪽 거는 실수에서 다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 얘가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라고 정의가 된다면, 정수라고 정의가 되면, 그지? 그럼 우리가 자연수랑 정수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점은 이 정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음수도 들어가 있고 0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의 0제곱 또는 A의 마이너스 음수제곱 이런 형태의 특징에 대해서 얘네들이 요놈 새끼들이 실수가 되려면 A가 뭐는 어떤 범위를 만족했을 때 얘가 무조건 실수가 되냐는 거야. A 0제곱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고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형태는 결국 역수 A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실수로 적용이 되려면 얘 분모값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X가 정수 범위에서 쭈누식기가 실수로 적용이 되려면 A 값은 무조건 0은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X가 위에 지수가 만약에 뭐면 유리수면, 자, 유리수라는 말은 자체가 무슨 뜻이야? 분수란 뜻이죠. 자, 우리가 정수 범위까지는 찾았고 A의 만약에 뭐 2분의 1이면 또는 A의 3분의 1이면, 자,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들어가면 뭐는 안 되냐라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인데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결국 루트 몇인 거야? A인 거잖아. 그지? 자, 루트 A가 되는 상황에서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루트 마이너스 3은 뭐야? 허수죠, 허수. 그럼 이런 분수가 막 지지고 볶고 들어갈 건데 이런 형태들에 불구하고 항상 얘가 실수값이 되려면 A 값은 절대 뭐는 나오면 안 돼? 음수는 나오면 안 돼요. 음수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은 절대로 뭐? 양수 결정돼야 되겠다. 괜찮죠? 얘가 실수로 바뀌더라도 A 값이 무조건 양수면 무조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봐봐. 실수 파트에서도 A 값이 양수면 다 적용이 돼.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야? A의 X제곱에서 요놈 식기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뭐다? 실수다. 오케이? 요 정리까지 좀 해주시면 돼요. 밑이 만약에 0보다 크게 되면 얘는 무조건 뭐다? 지수는 실수다. 오케이? 자, 이런 느낌까지 22번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능거서 자, 거듭제곱꼴에 대한 표현 나오면 요거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네한테 맡길게요. 딱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써봅시다. 루트 3의 자, 특히 지민이 잘 봐. 요 계산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4제곱근 27이지? 자, 얘를 지금 뭘로 표현하는 훈련을 계속해라? 지수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줘라. 자, 지수화에 대한 개념. 야, 근데 쌤 목소리 크게 들리냐? 막 울려? 세준아? 그냥 딱 적당히 살짝 커? 울려요?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떠니? 이 정도는 딱 맞다고? 형구 요 정도 얘기하면 안 될 자신 있냐?
형구야, 너도 핸드폰으로 보니? 아니지? 핸드폰으로 봐? 어. 왜 갑자기 내 타자가 이렇게 느릴까? 너네들 다 게임해갖고 타자 엄청 빠른 거 아니었어? 요즘 얼마나 내 말에 반응을 하는지. 진짜. 자, 우리 수원 꽤 어렵습니다. 수원 수투 꽤 어려워요. 확통은 별로 안 어려워. 수원 수투는 꽤 어렵습니다.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정리 제대로, 나 개념 설명 막 나중에 따로 해야 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요. 개념 설명할 때 꼭 정확하게 보시고요. 개념 설명하면서 그때 이해를 잘 해주시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비대면이라서 나도 지금 너무 짜증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도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게끔 나도 최선을 다할 거니까 합시다. 자, 세제곱근, 목소리 너무 크면 얘기해주세요. 세제곱근 3에 네제곱근 27, 이 부분을 이제 좀 계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모든 형태들은 다 결국 뭘 시킬 수 있다? 지수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여긴 곱하기 개념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지수를 바꿔주자라는 거야. 3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3의 몇 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2분의 1제곱근이라고 쓸 수 있고, 자, 27은 3의 세제곱인데 거기에 4분의 1제곱을 한 거고 또 루트가 있으니까 2분의 1제곱을 한 거죠. 그럼 얘는 쓰면 3의 세제곱에다가 4분의 1도 한 거고 거기에다가 또 몇 분의 1도 한 거야? 2분의 1도 한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식을 표현하게 되면 얘는 3의 2분의 1제곱에 곱하기 3의 4, 2, 8분의 3이 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지수를 바꿔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3의 2분의 1, 3의 세제곱에 4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3의 8분의 3, 이런 식으로.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8분의 4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7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수화하면 8분의 7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그럼 8분의 7을 더해주라 했으니까 더해주시면 15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쭉쭉쭉쭉. 자, 그 다음 41번 문제 볼게요. 5번 유형. 자, 5번 유형의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64분의 1에 몇 제곱?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야. 괜찮지? 이놈 식기가 뭐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내가 자연수래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지수로 미리 표현이 돼 있으면, 오케이? 지수에 대한 형태들을 뭘로? 거듭제곱근으로 좀 표현을 해봐라.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베이스를 좀 잡아줄게요. 자, 지수로그는 약간 결이 비슷합니다. 오케이? 로그가 결국 지수에서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로그랑 지수는 좀 결이 비슷한데, 자, 우리가 지수로그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에서 이제 힌트라는 놈이 주어져요. 자, 이런 힌트라는 놈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런 힌트를요,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로그 파트 배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지만, 굳이 힌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됐어.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줬어. 이렇게 주게 되면 항상 우리는 다시 반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문제에서 힌트가요,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줬어요. 자, 문제에서 굳이 힌트가 이렇게 다 분배 법칙이 돼 있는 형태로 줬어.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다시 뭘 해주는 훈련? A, B를 묶어주는 훈련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에서 굳이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주어졌어요. 자, 마이너스 n제곱이 주어지게 되면 얘는 굳이 음수로 바꿔서 줬으니 반대로 A분의 A의 n제곱분의 몇이다? 1이다 라고 바꿔주는 훈련들을 해보자라는 거야.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수로그에서는 계산 부분을 연습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산 부분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 때 조금은 더 귀찮게 되겠죠. 학교에서. 유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금 더 귀찮게가 뭔데? 굳이 내가 분배 법칙을 해야 되고, 굳이 분배 법칙을 다시 묶어야 되고, 굳이 마이너스 형태를 뭘로? 역수로 바꿔야 되는 행위들을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히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힌트가 만약에 주어지면 얘를 만약 우리가 이제 지수 파트가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가요. 이제 얘를 표현을 바꾸는 형태들을 꽤나 많이 진행을 하는데 감을 못 잡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바꾸지? 근데 그거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게 항상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주고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봐봐. 자, 굳이 여기에 뭐가 붙었어? 굳이 마이너스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64로 바꿔줄 거야. 마이너스 다시 곱해주시면. 굳이 n분의 1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굳이 64가 있으니까 64는 2의 6제곱으로 고쳐주시면 2의 n분의 6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바꿨더니 얘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자, 얘가 자연수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이게 자연수가 안 되면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n분의 6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6의 약수가 되는 거고요. n은 6의 약수를 정리해 주시면 얘는 1, 2, 3, 6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자, 얘네들을 싹 다 뭐 해주시게 되면 더해 주시게 되면 얘는 몇이냐? 10인가? 네, 12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41번에서 우리 중요한 베이스 배웠습니다. 이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 지수로그를 풀 때는 반대에 대한 개념, 이거 계속 제가 언급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너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까지 키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개념 넘어갑시다. 6번 유형을 보시게 되면 자,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A의 X제곱에서 A 값이 만약에 뭐보다 크면 0보다 크게 되면 요놈 자체는 결국 뭘로 정의가 된다 했어? 실수로 정의가 된다 했어요. 자,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풀면 돼. 나도 쉽게 풀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가닥가닥 이해를 좀 해보라고. A의 X제곱이 실수인 거야. 그러면 결국 A X제곱도 실수니 실수의 성질들도 다 만족을 하겠죠. 괜찮아? 실수의 성질들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실수라는 형태는 실제 존재하는 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크기들을 뭐 할 수 있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크기 비교. 내 키는 180 조금 안 돼요. 그죠? 내 키는 180이 조금 안 됩니다. 현구가 아마 키가 180쯤 될 겁니다. 쯤 돼요. 내 키랑 현구 키랑 누가 더 커? 라고 얘기를 하면 다 현구 키가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클 거다는 아니죠.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 왜 현구 키가 큰데? 라고 얘기를 하면 키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숫자예요. 현구 키가 내 키보다 커요. 자존심 상하지만 내 키보다 커. 왜? 현구 키에서 내 키를 뺐더니 뭐야? 양수 나와. 또 꽤 큰 값이 나와. 짜증나죠? 현구 키에서 내 키를 빼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현구 키는 더 큽니다. 자, 실수의 크기를 비교를 한다는 것은 A와 B에 대한 대소관계를 비교를 한다는 소리인 거고요. A와 B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는 A에서 B를 뺐어. 그랬더니 무슨 값이야? 양수 값이야. 오케이. A가 더 크네. A에서 B를 뺐어. 뭐야? 0이야. 무슨 값이야? 둘이 같다는 뜻이네. A에서 B를 뺐어. 근데 음수 나왔네. 그 말은 B 값이 더 크구나 라는 실수만의 성질입니다.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A와 B가 이런 식으로 A 값이 B보다 크다라고 정의가 되면
크다라고 정의를 하면 자 근데 이때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A에다가 몇 제곱을 시켜주고 B에다가 몇 제곱을 시켜줘도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커야 돼? AN 쪽이 더 커야 됩니다. 역도 성립하죠? A랑 B가 양수인 상황에서 N제곱이랑 N제곱을 했더니 N제곱 쪽이 더 커? 그러면 A가 B보다 뭐해? 큰 형태가 되겠지. 모든 A의 세 번째입니다. 모든 A의 짝수 제곱인데 우리는 그냥 제곱이라고 좀 정리를 할게요. 제곱을 시켜주시게 되면 얘는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우리가 크게 실수의 어떤 성질들 하면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고 n제곱을 해도 똑같이 비교가 되고 그 다음 제곱이면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간단한 성질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이해를 했는지 a의 x제곱도 지수 a의 x제곱도 결국 뭐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오케이? 그 실수에 대한 성질들을 그대로 뭐 할 수 있다? 적용시킬 수 있다. 그게 6번 개념이 됩니다. 자, 6번 개념 47번 문제 볼게요. A의 세제곱근의 10의 세제곱근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수 성질을 이용해서 쓰면 10의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자, B라는 형태도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B는 5의 2분의 1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 C의 값은 28의 6분의 1제곱이죠. 자, 그럼 나는 이런 형태들의 배수관계를 비교할 건데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우리가 얘네들 어차피 다 뭐인 걸 알아? 밑이 0보다 크면 실제 이 실수값은 항상 0보다 커요. 0보다 크기 때문에 똑같은 제곱을 해주고 똑같이 세제곱을 해주고 똑같이 네제곱을 해주고 똑같이 다섯제곱을 해줘도 항상 무슨 값을 갖는다? 같은 값을 갖는다. 뭐야? 배수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분수들이 싫은 거니까 이 분수를 없앨 수 있게끔 똑같은 차수만큼 곱해주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랑 6은 없어질 거니까 몇이 될 거고 10이 될 거고 얘는 계산을 하면 5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125 형태가 될 거고 얘는 6을 없애주는 거니까 무슨 값이 될 거야? 28 형태가 되겠네. 똑같이 6제곱을 시켰더니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 크고 얘가 더 커. 작아. 그러면 여기서도 제일 큰 게 B,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몇? A 순으로 발생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을 이용한 어떤 두 실수의 대수관계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없는 거지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잘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루트 7이라는 형태의 숫자, 중학교 때 루트 7이라는 형태의 숫자는 우리가 대략적인 형태로 표현이 가능했어요. 루트 7은 대략적으로 얼마냐라고 하면 2점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면 루트 7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뭐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클 거고 루트 9보다는 작은 게 눈으로 확인이 된단 말이야. 근데 루트 4는 2고 루트 3은 3이, 루트 9는 3이기 때문에 루트 7은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니 2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당연히 좀 더 차수가 제곱근의 개수가 많아진 n제곱근에서도 우리가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세제곱근 2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세제곱근 28은 대략 몇이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얘가 뭐보다는 커? 세제곱근 27보다는 커요. 자, 이거는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괜찮죠? 찾아줄 때 우리가 자연수들을 해갖고 세제곱 시킨 다음에 세제곱근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보다는 크지? 세제곱근 4의 세제곱이 몇이지? 64? 요거보다는 작아요. 근데 세제곱근 27이 몇이야? 3이야. 얘는 세제곱근 64가 몇이야? 4야. 그럼 세제곱근 28은 3이랑 4 사이에 있는 숫자인 거죠? 3이랑 4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대략 몇일 거야? 3점 얼마가 될 거야 라는 내용까지 요 부분까지. 자, 요 단원에서 6번 유형에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정리를 좀 해줘요.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유형 볼게요. 50번. 자, 7번 유형을 보시면 이번에는 무슨 공식? 예, 곱셈 공식 이용한 형태지. 자, 곱셈 공식 이용한 형태니까 하나만 정리하고 나머지들은 너네가 진행을 합시다. A의 8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A의 8분의 1 플러스 1. 자, 이건 무슨 공식이야? 합차곱이죠, 합차곱. 자,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 요거씩 정리하면 A의 8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정리되고, 1의 제곱하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차곱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요 정도 개념이 되고요. 이것도 다시 옆에 있는 A 4제곱분의 1 플러스 1과 곱해주시면 A 제곱분의 1 A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한 번 합차곱을 이용하게 되면 10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겠죠. 10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용이 될 거니까 계산하시면 9 형태로 마무리가 되겠다.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한 뭔가 계산 이런 파트인데, 이것도 너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뒤에 파트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지수 파트는 계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복잡하고 조금은 더 귀찮게 문제들을 주게 돼요. 자, 요것 좀 써볼게요. 2의 마이너스 10제곱 플러스 1분의 1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9제곱 플러스 1 요것도 2. 자, 쭉쭉쭉쭉 해서 2의 10제곱. 너무 생략했나? 2의 10제곱 플러스 1분의 몇? 자, 이거를 계산해주세요. 막 했어요. 자, 봐봐. 자, 일단은 우리가 조금 비슷한 형태의 꼴들이 일단 분자는 같아요. 이거 쉬운 문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훈련을 좀 해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또 마이너스로 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었어. 자, 문제에서 굳이 마이너스 이렇게 등장이 됐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소리야? 바꿔달라는 소리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0제곱이라는 형태는 다시 바꿔 쓰시게 되면 2의 10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역수니까. 자, 근데 이렇게 분모에 다시 분수가 있는 형태, 번분수 형태 꽤나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위아래로 2의 10제곱을 좀 곱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의 10제곱을 곱해봤더니 2의 10제곱 플러스 1 분모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위에는 2 곱하기 2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내가 분모의 지수가 음수인 형태가 굳이 있어서 굳이 내가 그런 형태의 과정을 좀 해봤더니 요놈 식기랑 결국 뭐가 돼? 분모가 같아지는 일이 발생이 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 과정을 내가 귀찮게 좀 해봤더니 그 다음이 보이는 거죠. 실제 문제에서. 자, 얘랑 얘는 분모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 해줄 수 있다? 더해줄 수 있다. 분수 성질이죠. 자, 더해주시게 되면 2의 10제곱 플러스 1분의, 자, 2로 묶을게요. 2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요놈 식기 당연히 뭐 될 거야? 약분해서 없어질 거야? 아,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면 2구나. 그렇게 나머지 애들도 순차적으로 2가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결국 문제가 뭐야? 2가 몇 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수 범위에서 1부터 10까지니까 이렇게 쌍으로 묶여지는 게 10개 나와요. 그럼 2가 총 10개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10 형태가 될 거고요. 가운데 있는 2의 0제곱 플러스 1은 따로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혼자 계산을 하시면 2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2 해서 얘는 따로 1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계산값이 몇이다? 21이다. 요따구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의 2분의 1제곱과 자, 밑줄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얘 값이 몇일 때? 3일 때. 자, 얘는 이제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얘를 봤더니 얘는 앞에 있는 숫자의 무슨 형태야? 역수 형태죠. 자, t라는 형태의 값이 주어지고 t분의 1 이런 식의 역수 관계를 주어진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수 형태를 주어졌다는 소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이 돼야 되는 형태는 역수끼리 원래 숫자와 역수를 곱하게 되면 걔는 무슨 값이 된다? 1이 되는 형태다. 요 베이스를 꼭 갖고 가셔야 돼요. a, b를 곱해서 1이 되는 이런 형태의 기본을 가지고 다음 식을 풀어줘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요 값에 요 값을 이렇게 계산한 게 3. 그때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제곱 이런 형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지금 차수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제곱을 해가면서 요 2차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주겠다. 요런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값을 제곱을 좀 시켜주시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a 마이너스 2ab인데 역수 성질이기 때문에 2가 되고요.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값이 3이기 때문에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 값은 몇이 되는 거야? 5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야. 아직 제곱까지 멀었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제곱을 시켜주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의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제곱은 이거 제곱해주시면 2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계산한 값은 몇이 되는 거야? 2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23이다. 답이 음서요. 왜 없지? 이거 제곱 안 했다. 이거 제곱해주시면 9. 자, 그럼 11이 되는 거고, 제곱해주시면 121. 그러니까 2 넘어가면 119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표현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고 계속해서 지수에 대한 계산입니다. 자, 65번 별표 칩시다. 지수에서 계산 문제가 등장이 되게 되면 요 65번에 대한 개념도 꽤나 많이 등장을 해요.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유형 개념이래. 자,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x의 3분의 1, 2분의 1 x는 3의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역수관계가 주어지고요. 이런 형태다. 이렇게 주어지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 자, 이런 형태, 플러스 4. 이렇게 형태에다가 플러스 x 이런 형태를 계산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4 이거에다가 이제 x를 더한 값인데 x가 이렇게 등장이 되면, 자, 이거 조금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이거 숫자니까 너네가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내가 a라고 좀 치환을 하게 되면 요 값은 a의 뭐야? 마이너스 1승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x 자리 대신 a 마이너스 a의 역수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a의 역수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좀 보이니? a 마이너스 a 역수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변형 공식이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b는 여기 플러스지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을 바꿔주시게 되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더하기 a의 역수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 써지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와 a 역수 더한값은 양수기 때문에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게 되면 그냥 나가게 될 거고요. 자, 뒤에는 플러스 x니까 저거 한번 더해주시면 a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럼 결국 얘네 부분은 사라지게 될 거니 계산을 하시면 몇 a? 2a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 a 값이 3의 2분의 1 제곱이었으니까 다시 표현을 바꿔주시면, 자, 너네들은 쓸 때 이렇게 쓰는 것까지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2루트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정리를 먼저 잘 해줍시다. 10번 유형. 자, 그 다음 11번 유형 볼게요. 11번 유형도 별표. 자, 여기서부터 계속 계산 파트가 되는 거죠. 쭉. A의 2x제곱 지수 성질을 이용한 계산입니다. 2의 x제곱이 몇일 때? 3일 때. 3일 때. 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그 다음 A의 2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인가요? 아, 3x. 글씨가 이렇게 안 보여? 잠시만. 네,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x. 자, 이거를 계산을 해달래요. 자,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ax 제곱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ax 제곱은 우리가 양변에 2분의 1 제곱을 취한 거기 때문에 루트 3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수 파트를 봤더니 지수가 짝수야. 근데 구하는 놈을 봤더니 다 무슨 값이야? 홀수 값이야, 지수가. 괜찮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되면요, 우리가 다 홀수기 때문에 적당히 조작만 좀 해주시면, 조금만 모양을 바꿔주시면 다 무슨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 짝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문제에서 만약에 거꾸로 짝수가 주어지고 힌트는 홀수로 주어지게 되면 조금의 조작을 이용해서 그런 짝수를 홀수로 바꿔줄 수 있는 형태도 되는 거야. 그렇지, 선생님 그게 어떻게 되는데 하면 얘는 분수기 때문에 분수 성질을 좀 이용합시다. 분수 성질을 좀 이용하시면 위아래로 우리가 뭘 곱할 수 있어? AX제곱을 곱할 수 있겠지. 분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0만 아니라면. 자, 그렇게 곱해주면 분배 법칙이라는 거를 쓸 수 있으니 분배 법칙을 해주시면 AX제곱 곱하기 AX제곱이야. 그럼 지수 법칙 이용하면 A가 총 몇 개? 2X개 있는 거고요. A-X랑 X를 곱하게 되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플러스 1 형태로 정의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A에 4개의 X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3X인데 X개를 다시 계산을 했으니까 A에 2X개가 있겠죠. 마이너스. 그럼 나는 이걸 짝수로 이제 바꿨으니 A의 2X가 3이잖아. 그럼 그대로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가 정리가 되는 거고요.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3 플러스 1분의 자, 요놈 식기는 요거를 제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9가 될 거고 요놈 식기는 요거를 뭐 한 거야? 역수 취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할 때 통분해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아래로 3 곱해요. 위아래로 3 곱하면 3, 4, 12분의 위아래로 여기 3, 9, 27 마이너스 1이니까 몇이 되는데 26이 되면 되겠지. 자, 계산해 주시면 6분의 13이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11번 유형은 이러한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75번도 별표입니다. 자, 75번도 별표를 치시고 옆에다 써줍시다. 모양 바꾸기에 대한 형태죠. 75번 개념은 그렇게 막 어려운 거, 모양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학교 문제들은 조금 어렵게 등장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양수 AB에 대해서요. 75번 AB 값이 몇이야? AB 값이 8 AB 값이 8 A가 16의 X분의 B 값이 16의 Y분의 1. 자, 그런 상태에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요 값을 계산을 해달려.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계산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 아, 이거 너무 쉽게 주어졌다, 그죠? 아이, 이거 하나 하고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지금 보면 항상 이런 문제, 표현 바꾸기 문제를 볼 때는요, 구하는 거를 먼저 봅니다. 자, 구하는 거를 먼저 봤더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요.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
구하는 거를 보시면서 문제를 보는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네. 그럼 힌트를 봤더니 여기에 x분의 1이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y분의 1을 봤더니 여기도 y분의 1이 있어. 어디에 있어? 지수에 있어. 자, 근데 걔네 두 개를 뭐 했니? 더했어요. 자,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더해져야 된다는 소리지. 이거 두 개가 더해지려면 결국 밑에 있는 애들끼리는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이거 두 개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밑에끼리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A, B를 뭐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얘는 16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되겠다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딱 표현을 바꿔봤더니 얘가 또 표현이 돼. 얘가 몇이야? 8이야. 그지? 자, 여기서 다 쓰인다.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을 바꿔놔서 봤더니 8과 16은 밑이 뭐해? 달라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 자, 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밑을 먼저 뭐 한다? 통일시켜준다. 이쁘게 통일이 되죠. 얘는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제곱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자, 여기에서 다 쓰여요.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통일시켜야 되고 구하는 형태로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 곱해주는 형태. 75번 별표 79 얘가 지수 파트에서 그래도 우리가 막 가져야 되는 태도를 다 갖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출제율이 꽤나 높아요. 얘는 엄청 높고요. 출제율이 어렵게 등장이 됩니다. 많이들 틀려요. 어렵다라기보다는 못 찾아서 틀립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겠다. 찾기를 힘들어해서 틀려요.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3 형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몇이 되면 돼? 4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요 부분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정리가 다 된 사람들은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등장이 되는지. 짜짜짜짜짜 79번 문제 봅시다. 자, 뭐 최다 비출하고 왕중에 돼 있죠? 그만큼 학교에서 많이 나온다는 소리야. 5에 2a 플러스 b. 자, 이만큼 제곱을 했더니 그게 32가 됐고요. 그 다음 5에 a 마이너스 b. 자, 요 제곱을 했더니 얘가 몇이 됐어? 2가 됐어.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4에 ab분의 a 플러스 b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뭐부터 보자? 이런 표현을 바꿔주라는 소리니까 구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먼저 위에 거를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하는 거를 먼저 보세요. 감도 안 잡혀. 어떻게 해야 될지 위에 거 봐봤자. 그러니까 밑에 거를 보면서 판단하는 훈련을 하자고. 연습을 할 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지수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야, 이 지수 부분 보니까 무슨 형태야? 통분이 돼 있는 형태인 거죠. 굳이. 통분이 굳이 돼 있으니까 내가 지수에서 항상 거꾸로 생각하라 했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뭐 해서 쓸 수 있겠다? 따로따로 해서 쓸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얘는 식을 정리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에 요거 따로 쓰니까 a분의 1 요거 따로 쓰니까 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자, 굳이 더하기 돼 있으니까 조금만 더 표현을 바꿔주시면 4에 a분의 1 곱하기 4에 b분의 1 이런 느낌이다. 뭐 굳이 확대 해석까지 하면 요 정도까지 표현을 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구하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 과정을 통해 그지? 요 표현까지를 해주자. 그럼 결국 위에 있는 형태를 얘로 바꿔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씩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밑이 몇이에요? 4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밑이 2란 소리지. 소인수는. 근데 지금 여기 2a 플러스 b랑 a-b는 밑이 어디가 있어? 5에가 있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밑을
요거 밑을 2로 바꿔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을 2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쪽으로 뭐 해줍시다? 넘겨줍시다가 되는 거죠. 자, 괜찮아? 자, 넘겨주는 과정 해줄 건데 넘겨주기 전에 일단 A 값이랑 B 값을 좀 먼저 구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또 어차피 밑이 뭐한 형태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적당히 곱해주고 이거 적당히 더해주게 되면 A와 B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무슨 말이야? 이거 두 개를 만약에 내가 곱한다. 이거 두 개를 만약에 곱해주시면 5에 이거 두 개 더한 형태가 될 거니까 3A가 될 거고 그 값은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되는 거니까 64가 되겠죠. 야, 뭔가 보인다, 그죠? 세제곱을 내가 없애주시게 되면 5의 A제곱은 결국 64의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세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몇이 돼? 4가 되는 거야. 나는 밑을 4로 바꿔주고 싶으니 양변에 A분의 1을 취하면 5라는 값은 4의 몇 분의 1? A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 바꾸는 것까지를 연습을 해주란 소리인 거야. 쉽지 않아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A 값 구했으니까 이번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거 일단 제곱을 좀 시킬게요. 나 이거 왜 제곱시켜? 위에 지수 무슨 법칙? 나누게 해갖고 지수 법칙 이용해서 문제 풀려고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제곱을 시켜주시게 되면 5에 2a-2b는 제곱을 시켜주니까 몇이 돼? 4가 되겠죠. 2a를 내가 없애고 싶은 거야. 이번엔 b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두 개 뭐 할 거야? 나눌 거야. 괜찮죠? 지수 법칙. 자, 나눠주시게 되면 5에 결국 얘에서 얘를 뺀 형태가 될 거니까 3b가 될 거고요. 32에서 4를 나눠주니까 몇이 돼? 8 형태 되겠다. 마찬가지로 3분의 1 제곱 시켜주시게 되면 5의 b제곱은 몇이 되는 거니까 2 형태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b는 못 거죠? 미안합니다. 아직. 자, 5 값은 또 무엇이 되는 거야? 2의 2분의 1 형태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이거 밑을 4로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양변에 다시 뭐 시켜? 제곱시킵시다. 그럼 25는 4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 모양 바꿔주는 것까지 정리가 되면 이거 두 개 곱해주라 했으니 이거 두 개 곱했단 소리는 5랑 25를 곱했단 소리고 5랑 25를 곱해주니까 몇이 되는데 125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콜. 세준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형구, 지민이, 여기까지 괜찮아? 형구 괜찮고, 지민이 찌식이 또 자네? 딴짓하네? 아니야? 응. 자, 13번 유형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너네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저랑 14번 유형까지만 하고 지수 파트 일단락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유형 8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같은 형태들, 이거 우리가 3개 나오는 형태들 많이 등장을 하죠. 2의 x제곱, 그 다음 5의 y제곱, 그 다음 10분의 1의 z제곱. 자, 이런 식으로 뭐는 뭐다 라는 이거 뭐라 그래? 연립방정식이죠. 3개짜리 연립방정식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 이런 연립방정식이 힌트로 주어지게 되면 요 기본 베이스 갖고 있어요. 고1 때 했기 때문에 이거 무슨 값으로 잡아? 얘가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이런 K값을 잡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이런 형태의 힌트가 주어진 거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봤더니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런 형태 세 개를 더한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를 항상 보시고 힌트를 봤더니 그런 x와 y와 z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지수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수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2의 x제곱이 몇랑 같은 거니까 k랑 같은 거니까 5의 y제곱이 k랑 같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10분의 1의 z제곱이 몇이랑 같은 거니까 k랑 같은 거니까 나는 요 과정에서 x분의 1도 y분의 1도 z분의 1도 뭐 할 수 있겠다? 구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야. 양변의 x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결국 2라는 형태 값은 k의 x분의 1 형태가 되는 거고요. 5라는 형태는 k의 y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0분의 1이라는 형태는 k의 z분의 1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x분의 1과 y분의 1과 z분의 1을 더해주라 했으니 밑에끼리 싹 다 뭐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만들어주는 과정이. 그럼 얘네들을 싹 다 곱하게 되면 얘는 역수관계니까 1이 돼요. 얘는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뭔진 모르겠어 k가. 근데 요만큼 지수를 취했더니 몇이 됐어? 1이 됐어. 그럼 요 지수에는 몇이 들어가면 돼? 0이 들어가면 되겠죠. 괜찮니? 형구 이해성? 네. 자, 여기까지가 지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 문제는 활용입니다. 활용은 본인들이 풀어보시고 질문할 것만 정리를 좀 같이 해볼게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지수 파트 이해 잘 했을 거라고 믿어요. 형구 잘 이해돼? 할만해? 세준이 할만합니까? 지민이는? 눈물 납니다. 왜 눈물이 나요? 할만합니까? 뭐야? 아재 개그 이런 건가? 아닌가? 내가 아재라서 못 알아듣는 건가요? 자, 일단 아침부터 일어나서 수업 너무 힘들어서요. 진짜 다 죽여버릴까 저거. 안돼, 해야 돼, 지민아. 힘들어도 들어. 어저께 쉬었잖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쉬었다가요. 뒤에 로그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10분, 15분 쉬었다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게요.